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세요.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? 요즘에 그 하루 델리오 때문에 진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. 너무 이제 정신없는 전문가의 삶이란 너무 네, 정신없는데 요즘에 또 회계사들의 삶을 주제로 한 그 그러니까요. 드라마까지 드라마도 있다고 나와가지고 저도 못 봤는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사실은 뭐 법무법인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리셉션 홀이 너무 이제 화려하거든요. 그게 음.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삼일회계법인에 또 본사를 갔다 왔는데 네네네. 법무법인 저리 가라 할 아, 정도로 예, 그렇죠. 네, 대단하더라고요. 아모레퍼시픽 뭐 지어진 지도 사실 얼마 안 됐고 워낙 그 건물도 잘 지어가지고 위압감이 드는 네. 그런 것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하루인베스트와 관련돼서 그리고 델리와 관련돼서 이제 가상자산을 다루는 기업들의 그 재무 상황이 과연 괜찮은지에 대해서 음. 여기저기서 좀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금감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예, 정말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 특히 뭐 엄청난 거액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금괴나 뭐 달러를 이제 금고에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조 단위가 넘어가면 뭐 금고가 너무 커야 되잖아요. 근데 맞습니다. 지금은 그냥 뭐 USB 하나 정도면 끝나는 정도가 돼가지고 과연 진짜 그 회사가 말하는 가상자산이 진짜 있느냐를 실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맞습니다. 회계법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와 또 기회로 많이 보고 있죠. 그렇죠. 그 자산에 대한 실사 이 부분은 사실 옛날부터도 계속 이슈가 되었던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. 근데 그 거기에 지금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실체도 없지, 그리고 자산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지.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우려가 되고, 사실 하루 델리오 사건도 그런 자산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제3자가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보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, 실력 있고 그 브랜드가 있어서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질 만한 그런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회계법인이 아마 3개월마다 가서 진짜로 어떤 자기 가상자산을 실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사를 해서 그에 예,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다면 그렇죠. 그 보고서를 보고 이제 지금 현재 피해자들은 뭐 예치를 해도 되겠다, 안 그렇죠.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예, 그러한 어떤 실사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회사의 말만 믿고 맞습니다. 이제 예치를 하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죠.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 뭐 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실사를 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. 네, 예, 그게 뭐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고, 그 올해 금감원에서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실사 가이드라인도 또 공표를 했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원래 실사를 했다면 이런 그 상황은 사실 좀 막을 수 있었다고, 네, 저는 보이긴 합니다. 그 가상자산 예치를 다루는 많은 서비스에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아까 네, 말 그대로 이제 회계법인의 실사를 나갔는데 그냥 데스크탑에서 보여주는 음,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것만 그냥 막연히 믿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식으로 이걸 실사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. 그리고 그 실사할 때 이제 만약에 그 금감원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걸 하나하나 준수하려면 상당히 이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로 그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 레귤레이션을 맞추는 그런 가상자산 사업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전부 다라고 뭐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그냥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 가상자산 그 실사 분기 보고서 내는데 사실 1,000만 원 미만인 그 경우가 거의 다예요. 어우, 그 말도 안 된다고 예. 근데 생각하는데요. 진짜 가상자산을 제대로 실사하려면 지갑이 그 한 번 뭐 12월 31일 날 있는지만 봐서는 안 되고, 지갑을 사실 트래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갑의 등락도 들고 남도 다 봐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그 지갑이 그러면은 회사께 맞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일부의 가상자산을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,
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. 네. 예, 그리고 또 뭐 지금 델리오나 하루같이 뭐 예를 들면 외부에 투자를 했다면 그 외부 투자한 그 자산은 과연 제대로 남아 있는가? 그리고 또 그 투자한 자산 중에 혹시 손실이 나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손상을 잡아야 되는 건 없는가?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 지금 가상자산이 가진 뭐 투명성 중에 하나는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이동을 이제 잘 볼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, 그 지갑 주소에 대해서는 또 KYC가 명확하게 돼서 누구의 지갑이라는 것이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어떤 팀에 뭐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외주를 맡기는 경우에 과연 그게 이제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는 건지, 아니면 그걸 오픈하는 게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에선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사실 영업비밀이라는 그 명목으로 많은 정보를 가린다는 거는 투자자, 그러니까 예치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큰 리스크거든요.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전통적인 회계의 그 접근 방식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감사 보고서상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예, 자산이 어디 가 있습니다. 그 자산은 그러면 지금 평가했을 때도 그 가격이 맞습니다. 이거는 당연히 공시를 해줘야 되는 정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위믹스 건과 관련해서도 네. 위믹스가 이제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얘기하면서 스테이킹 돼 있는 거는 내 그렇죠. 것이 아니다라는, 아직 뭐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, 결국에는 그 언제든지 이제 스테이킹은 또 락업이 풀릴 수 있고, 락업이 풀리면 다시 유통 물량을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. 그러한 주장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죠. 그래서 네.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스테이킹 한 물량은 또 별도로 뭐 스테이킹을 했다든지, 그렇죠.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뭐 지금 운용 위탁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도 모두 보고가 되어야 그에 상응해서 지금 투자자나 혹은 예치자들이 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. 예, 실례로 좀 이제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서 예전부터 이런 이슈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, 실례로 이런 자산에 대한 분식 있었던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, 기름 탱크에 기름이 있다고, 그렇죠. 네,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물을 채워놓고 위에 기름을 살 이렇게 깔아놓고 이 안에 다 기름입니다. 이렇게 얘기한 사건들. 뭐 또는 우리나라 이슈였는데 선박이 해외에 있습니다. 네, 이런 사건들. 그 진짜 어떻게 가볼 수도 없고. 네, 그래서 이런 게 다 분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때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뭐 그런 결과로 귀결된 거예요. 많이 그랬죠. 이제 뭐 그 광산에 폐광인데 그렇죠. 금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. 라고 예. 이제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그렇죠. 있었고. 하여튼 그만큼 지금 뭐 그다 이제 그건 이제 명백한 사기인데요. 그러면 지금 로집사 이쪽 세무 회계 관련된 이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, 여기는 얼마면? 그래서 저희는 참 안타까운 게, 이런 금감원의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저희는 지금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정도의 절차는 분명히 다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. 다 이제 자산이 제대로 있는지에 그 채권 채무조회서라고 하거든요. 너 자산 얼마 있는지, 그리고 그 자산 뭐 평가해야 된다.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회수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갑이 맞는지, 우리 지갑은 그러면은 제대로 그 안에 그 자산이 들고 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, 이걸 다 보려면 보통의 외부 감사는 뭐 좀 불문율 같이 1,000만 원 미만의 외부 감사를 하면 이거 제대로 너 하고 있어? 이런 있지 않다. 그건 먼저 확실한데. 네네네. 근데 그런 가격을 받을 수가 현재는 시장에서 필요로는 고객들은 하지만 사실 사업자들은 이거 돈을 그렇게까지 내면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, 사이즈별로는 다른데 아마 뭐 자산 기준으로 다를 텐데, 그러면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레인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겠죠? 네, 저희는 그 바스프를 받으셨다면 그래도 1,0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걸 저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. 그래야 지금 이 무너진 신뢰를 그래도 회복할 수 있다. 1,000만 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? 예,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해야 저희가 그래도 뭐
뭐 몇 개의 사업자라도 좀 그 서비스를 도와드릴 해드릴 수 수 있-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희 뭐 몇 군데에서 자기들이 뭐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분기마다 지금 예, 예. 하나하나 실사를 했고 그걸 이제 뭐 시장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표님도 있었는데요. 아 그러실 데도 있을 거예요 보면. 저희도 뭐 어떤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받거나 아니면 뭐 외부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투명하게 회사의 정보를 알릴 그런 목적이시라면 저희 로집사 뭐 이제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내에 또 세무회계 팀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위해서 최선의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